자, 이 시간은 여러분들께 정말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자, 김구 변호사와 함께하는 구구절절. 여러분들의 그런 구구절절한 사연들을 아주 명쾌하게 생활 속의 법률을 풀어드리는 김구 변호사와 함께 오늘도 좋은 얘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반갑습니다. 지내셨죠? 예, 네. 잘 지냈습니다. 예. 자, 늘 우리 생활 속의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 오늘도 우리 생활 속에서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얘기 준비를 해주신다고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 공공임대와 관련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 공공임대주택에 예. 기고를 하다 보면 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예. 이게 뭐 전매를 한다거나 임차권 양도를 한다거나 네.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일단 법률적으로 그런 게 금지가 돼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예, 겁니까? 금지가 돼 있습니다. 네네. 네. 법률 이름은 공공주택특별법이라고 해서 네네. 그런 걸 규제하고 있죠. 왜냐하면 국가의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자기가 입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자기는 조금 더 여건이 좋은 데서 살고 이것은 입법 취지와 전혀 네. 맞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법률에는 금지가 돼 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 대부분 그런 공동주택에 뭐 살아야 하는 그 근거라는 게 있죠. 그 어떤 뭐 공모를 한다거나 네. 뭐 어떤 이 규정에 의해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분들이 이제 살게 돼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명의를 갖고 있으면서 네. 다른 분에게 뭐 임차를 했다거나 네. 전전대를 했다거나 예. 이제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왕왕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법률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잘 안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임차권 양도나 불법 전대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러면 이제 이제 법률적으로 어떤 처벌 같은 것도 받는 거 당연히 아닌가요?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런 행위가 처벌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시는 이유는 네. 뭐 그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여러 이유가 있겠죠. 조금 네네. 더 좋은 환경으로 옮기고 싶다. 이런 분이 있겠고 또 이제 그 집에 들어오려는 분들은 다른 데보다 시세가 굉장히 싸고 저렴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위험을 감수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전대받아 가지고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왕왕 있으신데 네네. 이 처벌받는다는 점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기타 부대에서 많이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처벌 규정도 아주 법으로 정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뭐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는 알선한 자는 네. 3년 이하의 징역 네.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예, 그렇게 돼 이렇게 아주 있습니다.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알선이라는 말은 이제 공인중개사들도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알선을 하도록 돼 있는 우리 공인중개사 여러분들도 법률을 알면서 이런 일을 알선했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다.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예. 무상으로 전대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럼? 예, 무상으로 전대한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대법원까지 갔는데 입법 취지상 무상의 사용 대차에도 하면 되지 않는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네.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미. 예. 그래서 실제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실태조사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뭐냐면요. 이제 그 집에 실제 자격이 있으신 분이 사는지 네. 이런 걸 이제 예전에는 뭐 서류상으로만 조사하고 그러셨는데 네. 이제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실태 조사를 하십니다. 직접 갑니다. 네. 가가지고 그 실제 그 명의인이 그 집에 살고 있냐, 그다음에 이게 혹시 임차권이 양도가 된 거 아니냐, 그다음에 불법으로 전대한 거 아니냐 이런 여부들을 실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태 조사인데 원래 이름은 부정입주 실태 조사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예. 실제 가서 조사를 하는군요. 예. 일단 때가 되면요. 이게 이제 만약에 공공임대주택 아파트다 그러면은 이제 공고문이 붙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태 조사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 임대주택 들어갈 때 임대차 계약서를 쓰게 되거든요. 네. 그 계약서에도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태조사에 협조해야 된다. 네. 협조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네. 이런 게 다 있고요. 그다음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꼭 실태조사에는 응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이미 다 고지가 되는군요. 예, 그렇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실태 조사를 응해야만 하는 네. 조건에 수긍을 예. 했기 때문에 예, 꼭 예. 해야만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예. 임차인이 살면서 타인과 동거하는 경우 이건 어떤 이제 경우 이런 경우가 조금 문제가 예, 되는데요. 이제 전대라고 하면은 아예 그 통째로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것이 네, 전대잖아요. 이름만 자기 이름으로 돼 있고 네. 다른 사람 다른 가족들이 와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방 하나 이게 떼어가지고 누구한테 소규모 전대를 할 수 있는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네, 네. 근데 이때도 불법 전대에 포함이 돼요. 아, 되고 그렇습니까?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음. 조심하셔야 되는데 물론 뭐 실태 조사를 나오면 둘러대고 그러니까 방 하나 있고 그러니까 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네, 네. 그 방 하나 빌려서 들어온 분도 전입 신고를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네. 전산으로 싹 잡힙니다. 전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왜 임대주택에 이 가족도 아니고 이런데 왜 임대주택에 이 사람이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지? 이게 대부분은 이제 전입 신고를 안 하시겠죠. 네. 근데 네. 하시게 되면 전산에 떠서 이제 실태 조사에서 걸러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이제 방 한 칸을 예. 임대를 줬다 해도 이미 등록을 하다 보면 그렇죠. 적발이 되니까 적발이 이제, 되니까.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주민등록을 안 하고 살면 어떻게 곤란하겠습니까? 음. 그건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주민등록 이전할 수가 있죠. 전입을 네. 하거나. 네, 네. 근데 이게-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제가 살고 있는데 네네. 명의를 이제 암암리에 네. 네 거야. 그리고 네. 이제 팔고 네. 뭐 관리비라든가 모든 공과금은 저 사람이 이제 냅니다. 제가 내는 게 아니라. 그거 조심해야 되는 게요. 네네.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등록에 전입신고가 되면 이제 전산에서 걸리고요. 네. 두 번째, 이 관리비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관리비가 그 임차인 이름으로 안 들어오고 네. 이상한 채 3자의 통장으로 막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왜냐하면 집을 전대를 했어요. 그러면은 임차 그 뭐 관리비를 전대한 사람이 관리비 신경 쓰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걸 다시 임차 받은 사람이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건 이제 이런 것을 다 전산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실태 조사가 나오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예외적으로 임차권 양도나 전대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까? 네, 법률적으로 있죠. 허용해 주는. 예, 이게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이제 이것이 네, 원래 네. 중심인데 일단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려면 자격이 있어야 되죠. 일정한 요건이 있어야 되겠죠. 뭐 네. 사회기초수급자라든지 뭐 이런 네. 요건이 있는데 근데 그 명의인이 그 임차인이 누구냐면 할머니예요. 할머니인데 지금 이제 노령화 사회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할머니가 노인 복지 시설로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겠죠. 어떤 뭐 치매라든지 예를 들자면 네. 뭐 이런 걸로 해서 그 집 이제 그 임대주택에서 나가셔야 돼요. 네. 그러면 명의인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럼 남아 있는 가족들은요. 나가야 되나?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거는 또 그러네요. 할머니와 같이 사는 가족들은 할머니가 입소 시설에 갔다. 그럼 할머니가 이제 임대주택에서 빠졌으니 나머지 가족들도 이거 비워줘야 되냐? 그러면은 뭐 거주비 부담이 또 엄청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이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임차인 할머니가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셔가지고 이제 사회 보장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그 가구원이 있습니다. 그 가구원 같이 살고 있던 가구원이 네네. 그 임차권을 양도받을 수 있게끔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네. 그게 뭐냐면은 그 같이 살고 있던 그 할머니의 배우자, 뭐 직계 혈족, 네네. 뭐 형제 자매까지도 되고, 그다음에 뭐 직계 혈족의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배우자의 형제 자매 매우 넓게 네네. 돼가지고 그분들이 임차권을 양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행령을 개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서민의 주거 부담을 이제 줄이고, 그다음에 할머니가 안 계신다고 해서 거기서 네.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법을 정비를 했습니다. 네. 잘 알아두면 좋겠네요. 하나 더 그다음에 네. 어떤 뭐 직장상 문제로 그 임차인이 직장상 문제로 그다음에 생업이나 1년 이상 질병 치료가 있을 경우에 이제 지금 뭐 남동구면 서구로 옮긴다든가 이전 경우 그다음에 네. 직선거리가 40km 이상이 되면은 그때는 또 임차권이 양도가 됩니다. 네. 예, 그런 게 있으니까 좀 잘 알아두셔 가지고 이제 고령화 사회가 진행이 되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임차인들께서 장수하시는데 좀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그 임대주택에 나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거나 입소를 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이 요즘 많아졌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남은 가족들한테 타격이 없게끔 그렇게 이제 그 집에서 그렇게 계속 거주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가 있으니까 LH에 꼭 전화를 하셔가지고 지금 얻었던 네. 임대주택에 있다. 근데 할머니가 어디에 들어가셨다. 이건 이제 어떻게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면 소상히 이제 거기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요건에 맞는지 그 부분까지 안내가 됩니다. 네. 꼭 이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할머니, 어머님 이름으로 돼 있지만 자녀의 경우 뭐 주택이 있다거나 그런 네. 경우는 이런데 또 안 되죠. 안 이제 되죠. 같이 살고 계시던 네. 분이죠. 네. 왜냐하면 따로 살고 계시면 안 되는 거죠. 처음에 신청을 할 때 그 가족들 다 봅니다. 네. 다 보기 때문에 이게 여건이 맞춰야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주민등록상에 있는 가족에겐 예. 해당이 안 된다. 예. 같이 동거하는 친족만 해당이 되는 거네요. 아까 말씀하신 뭐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네. 뭐 이렇게. 같이 살고 계신 분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그렇다면 이제 불법 전대가 발견되면 어떤 처벌을 받냐? 네. 일단 그 계약이 해지가 되겠죠.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돼서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냐? 그게 그렇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네. 3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매우 센 겁니다. 그러네요. 그다음에 타인과 동거를 하더라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 예, 있습니다. 네. 예,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대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게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하죠. 임차인이 그 할머니 그분이 사회보장시설에 입소 혹은 뭐 근무나 생업 1년 이상의 질병 이런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즉 LH공사가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네. 전대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네. 이 정도가 아시고 혹시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시면 LH공사 꼭 협의해서 일을 진행을 하셔야지 이걸 임의대로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분들의 이제 말만 믿고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조심하셔라 이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그 전대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알아봐야 된다. 그 LH공사하고 얘기를 해야지. 네. 그 공인중개사분이 이거 됩니다. 걱정하시지 마세요. 뭐 그냥 들어와 살면 되죠. 뭐 이렇게 딱 들어갔다가 참 큰일 봉변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정리해 주신 얘기를 한 번 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라고 가나다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불법 전대가 발견되면 어떤 처벌 받나요? 불법 전대가 드러나면 이는 임대차 계약 해지 원인이 되고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네. 또 타인과 동거를 하더라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네. 타인이 전입신고를 하거나 관리비를 타인이 납부하는 경우 여러 상황에서 계약 해지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까 말씀하신 마지막으로 전대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가? 임차인이 사회보장시설 입소 또는 근무나 생업 질병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여기에서 임대인은 LH를 얘기하는 겁니다. LH에서 동의를 해줘야만 전대가 가능하다. 본인 스스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께 필요한 얘기 우리 공동 주택 임대차 공공임대주택의 양도 전대 금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우 많이 겪을 수 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오늘 있습니다. 정말 실생활에 필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실생활에 필요한 얘기를 해주실 예정입니까? 다음 주는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의 법적 권리 의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네, 뭐 유산 상속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도 다 해당이 되는 거겠네요. 상속은 안 됩니다. 상속은 안 되지만 이제 보험금, 연금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구 변호사와 함께한 김구 변호사의 구구절절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여러분들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